네, 특별전 3일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시는 길에 뭘 받아오셨네요. 들어오시는 길에. 네, 이렇게 팬분께서 무명 3일 동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다 있었어요. 음주도 그렇고 너무 부끄럽지만 성미, 네, 무명까지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사진 충분히 찍으셨죠? 계속 들고 계시긴 어려울 테니까 내려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특별전 3일차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신 고객 여러분께 일단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특별전 마지막 날인데요. 곡성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천우입니다. 곡성 극장에서 상영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죠. 혹시 오늘 곡성을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신 관객분도 계신가요? 꽤 계시네요. 생각보다 되게 많으신데요? 아직 이분들은 충격이 많이 가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대본 이끌어가야지. 일이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이제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대로 잘 아래 내려놓으시고 저희 오늘 Q&A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곡성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드라마 이로운 사기가 끝났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는 관객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네, 촬영 이제 막 끝나고 방영 끝나고 잠깐 휴식차 여행을 다녀왔다가요. 그리고 다음 작품을 들어가기 이전에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또 촬영 들어갈 것 같아요. 네. 휴식기와 뭔가를 새로 준비해야 되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과 이런 것들이 좀 겹쳐있는 기간일 것 같아요. 3일간의 특별전이 지금 천우희 배우의 작품들로 꾸려졌는데 특별전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의 배우의 필모그래피의 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길과 배우가 걸어왔던 길과 필모그래피 자체를 좀 꾸준하게 지지한 사람들의 애정이 어떤 형태로든 조금 굳건해졌을 때만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배우전, 특별전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지나간 시간은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돌아올 기회가 3일 동안 있었던 셈입니다. 3일간 쭉 예전 작품들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기분 드셨어요? 사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벌써?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왜냐면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배우가 작품으로 기억되기는 꽤나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참 복받은 배우라고 스스로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좀 드는 게 정말 사랑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작품 자체로도 그리고 저의 캐릭터도 사랑받았던 이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다시 한번 재상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도 저를 좀 돌아보게 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뜻깊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인 소회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의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는 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경험도 아니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네. 이미 연차가 중견 배우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차가요. 그리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필모그래피가 쌓았을 때 또 한 번 이런 자리를 가지시겠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지실 만한 필모와 구력이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쯤 이렇게 한번 과거의 행적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은 딱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보신 영화는 곡성이라는 천우희 배우의 필모그래피 가운데서도 문제작으로 손꼽힐 만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석과 의견이 아직까지도 그렇죠.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말 분분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천우희 배우는 이 영화를 오늘 처음 보고 아직 당황해하실 분들께 이 영화를 어떻게 소화해달라라는 제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 생각하는 그 개개인의 해석들이 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지금까지 물론 제 작품이 그렇게 아직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전화를 제일 많이 받은
작품이었어요. 뭐였냐면 대부분 이제 제가 작품을 하고 나면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같이 동료 배우 선배님들도 잘 봤어 뭐 이렇게 연락으로 어떤 격려의 말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작품은 잘 봤어 근데 내 생각은 말이야 이러면서 본인의 생각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런 데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러니까 화두를 던져줌으로써 하지만 각자의 해석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7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속 영화를 다시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흥행도 잘 된 작품이기도 하고 비평적으로도 아주 여러 갈래 해석이 쏟아진 작품이기도 하고 또한 이게 2016년 칸국제영화제 비공식 부문으로 초청이 된 작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천우희 배우가 20대 마무리, 30대 진입 요즘에 칸의 레드카펫을 이미 밟게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 칸 영화제가 워낙 그 공식 일정들이 바쁘게 돌아가기도 하고 너무 배우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영화제를 돌아보거나 뭐 생각하거나 기회가 정말 없는 영화제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2016년에 국성으로 방문했던 칸의 기억이 어떻게 남아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정말 축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박 5일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제가 참석하게 됐었는데 사실은 오늘 이 곡성이라는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고민이 들은 건 사실이에요. 뭐냐면 저는 비중이 한 15분도 안 될 겁니다. 이 영화상 내가 이 2시간 40분 중에 아주 정말 미약하나마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내 대표작으로 얘기하기 괜찮을까라는 약간의 부담감도 있었고 하지만 이 무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곡성이 그만큼 뭐랄까요 저도 지금까지 곡성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긴 하는 건데 칸에 갔을 때도 사실은 저는 그 선배님들과 그리고 나홍진 감독님을 따라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뻤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때 만약에 칸 영화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 제가 어떤 가장 큰 메인 롤을 맡고 있던 배우였으면 약간은 어떤 뭐랄까요 부담감을 가졌을 수도 있을 텐데 제 마음으로는 놀다 와야지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이런 뭐랄까요 좋은 기회가 오고 초청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잘 즐기다 와야지라는 마음이 제일 컸었어요. 네. 어떤 영화제 초청이라거나 수상이라거나 하는 것만이 꼭 어떤 배우나 작품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영화인이라면 그리고 작품을 찍는 창작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그 무대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나이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른 나이이기도 한 네. 그 시기에 칸의 레드카펫을 밟았던 것은 생각할수록 천우희 배우에게 좀 영광스러운 네, 기억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기도 하고요. 돌이켜 보니까 더 내가 굉장히 큰 자리에 갔었구나라고 되돌아보게 되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제가 항상 일기를 써요. 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 첫 장에 대부분 올해의 목표라든지 그런 소망들을 적잖아요. 근데 제가 적었던 것들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도 그냥 항공주 때만 하더라도 내가 가장 포스터에 걸릴 만한 얼굴이 보일 만한 주연작을 한번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항공주를 맡게 됐었고 그리고 해외 영화제에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그 일기장에 한 줄 적은 게 실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마냥 신기했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되게 물론 노력했지만 그것보다 감사함이 더 컸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나 굉장히 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굉장했죠. 제가 칸 영화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 이 현장에 있었어요. 칸
영화제 취재차 갔었는데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 포토콜에 서거나 공식 기자회견에 서거나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역시 이 배우 안에는 무언가 모를 그 담대함이라는 게 있다. 평소에는 그게 발현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좀 큰 무대일수록 그게 여실히 발휘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요. 천일 배우의 한마디로 기자회견 중에 웅성웅성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천일 배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촬영을 끝마쳤을 때 왠지 칸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랬나요? 전혀 기억나지 않으시죠? 네,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네, 이런 얘기를 그때 하셔가지고, 배우에게 내가 촬영을 끝마쳤을 때 칸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그 기분은 뭘까라는 궁금증을 그때부터 오늘까지 제가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분이란 뭘까요? 어떤 그런 시기얼음 발언을.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불현듯 생각나는 게, 이 작품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좋아할 수 있겠다, 열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관객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작품과 창작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관점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곡성에서 어떤 면모를 느끼셨기에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된 걸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예 관객의 입장에서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대본 자체를 먼저 봤었고, 그리고 만드는 과정, 제작 과정을 다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의 완성도를 더 바라보게 됐을 텐데, 맨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약간 충격감? 그리고 아마 관객분들이 느꼈을 만한 그 대혼란? 근데 그게 엄청난 흡입력으로 좀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많이 제가 많은 작품들을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신선한 새로운 작품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그 작품을 보고, 곡성을 보고 그렇게 느꼈어요. 네. 때로는 그 출연한 분량이나 역할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영화 안에서 아주 강렬한 임팩트를 만드는 자신의 인장을 기어이 찍고야만은 배우와 역할을 만나게 됐는데, 아까 뭐 출연 시간이 짧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했지만, 곡성의 무명이 천우희 배우에게, 그리고 관객에게는 딱 그럴 만한 역할, 평생 동안 기억이 되는 작품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 영화 얘기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는 당연히 인과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사건 자체가 초현실적인 무언가, 샤머니즘, 기독교, 그리고 오컬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괴함, 그리고 순수 악의 공포까지 모두 뭉뚱그려진 무언가의 기운을 담은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극중 인물들의 표현대로 이 무명은, 그리고 또 외지인은 사람인지 귀신일지 모를 어떤 역할이죠. 땅에 확실하게 발붙이고 있는 사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초월적인 존재를 연기한다는 게 배우에게 어떤 기분을 안길까? 이게 재미있을까? 아니면 혼란스러울까?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 초월적인 존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사연을 밝히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존재로 화면에 존재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이 무명이라는 인물은 어떤 전략이나 분석이 통하지 않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떤 기운, 어떤 에너지로 그냥 그 영화 작품 안에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처음으로 접근해보는 방식이었죠. 왜냐면 대부분은 이제 인물을, 캐릭터 구축을 할 때 뭐 전사라든지 어떤 것들을 다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건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기운으로 제가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또 그 모호함이 굉장히 즐겁겠고 도전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장악력을 내가 어떻게 가져야 됐을까 했을 때, 굉장히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냥 나는 존재하면 되는구나. 그냥 그 안에서 존재하고만 있으면 이 모든 의미와 상징들은 보는 사람들의 하여금, 그리고 연출자가 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확고한 답을 내리지 않고 연기했던 이유는 제가 확고해질수록 뭔가 정제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인물이. 그러면은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야 되고 이 인물이 보여질 때 어떤 혼란감을 주면서 이야기를 좀 서스펜스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 모호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더 생각을 했지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까 뭐 어떻게 해야지 아니면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지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을 때마다 정말 가장 좀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도 가장 컸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연기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감독님이 굉장히 캐치가 빠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곡성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연출자와 배우가 어떤 교감하는 그 모니터를 통해서 그리고 연기를 했던 걸 나의 연기를 모든 걸 다 알아봐주고 있다는 그 느낌은 굉장히 엄청난 쾌감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맡기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연기했었어요. 그렇게 연기를 작품이라면 완성된 작품을 봤을 때 나도 모르는 내 얼굴을 발견하는 재미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랄까요. 하지만 그 장악력을 갖는다는 건 저한테도 조금 부담이긴 했어요. 왜냐면 이 인물들 그리고 일광에게도 어떤 위협적인 존재만큼 보여야 되고 마지막에는 그 광도원 선배님이 제가 가지 말아라고 했을 때 정말 나를 믿어야 되는지 의심해야 되는지 그 기로에 놓인 순간을 그 씬 자체의 장악력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부담감은 되게 있었는데 얼굴을 볼 때마다 글쎄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 좋은 점이라 하면 가변적인 얼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물에 있을 때는 무명의 얼굴로도 전혀 좀 유화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좀 어색함이 없는 것 같고 또 어제 상미의 얼굴에 나타내면은 굉장히 또 불량스러운 얼굴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떤 노력이라기보다 제가 얼굴에 갖고 있는 조금 자랑이 되거든요. 네, 약간의 좋은 배우의 좋은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명이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한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나온 해설 중에 가장 크게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명이 이제 수호신이라는 반응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를 혹은 한 가족을 한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 악마성들에 맞서서 이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어떤 수호의 의미를 가진 초월적인 존재다 이런 해석들이 많고 저도 영화를 볼 때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무명도 무언가에 가담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배우가 연기할 때 이 무명이 어떤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많이 포커싱을 두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무명의 의도가 뭔지는 가지고 연기를 했어야 좀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장면들을 되새김질 해보면 일광이 서울로 가다가 거의 막 피랑 뭔지 모를 것 막 쏟아버릴 정도로 사실 이 캐릭터한테는 무시무시한 힘과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외지인과 산길에서의 어떤 대결 구도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다지 무언가를 하는 인물같이 느껴지지 않는 지점도 있고 게다가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인물인 것 같았다가 마지막에는 팔을 붙잡기도 하는 아주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여주는 인물이잖아요. 이 인물이 뭔지는 상관없지만 어떤 의도들로 이걸 하는지는 배우에게 좀 명확하게 필요한 기준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근데 그거는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을 때 정말 대자연일 수도 있고 어떤 정말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무명이라는 인물로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무언가 어떠한 세상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벌어졌을 때
신은 그걸 개입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무명이 무언가를 다 지켜보고는 있지만 물론 마지막에 가지 마라 라는 장면은 사실은 그게 적극적인 개입이라기보다 어떤 언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상황들을 이 주변 사람들과 그 상황들을 인지하고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면서 연기를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연기를 했었죠. 그런데 저도 굉장히 연기할 때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감독님께서도 이 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면 어떻게 연기를 하라고 디렉션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졌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일절 하시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느껴지는 대로 네가 이 대본을 해석한 대로 연기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어떤 질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쓱 빠져나갈 때가 있어서 오히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풍부하게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네. 그렇게 이 현장에서 배운 것들 혹은 처음 시도해본 걸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 다음 작품은 뭐였던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이요? 그 이후에 촬영했던 드라마나 영화들 중에서 이 곡성 현장에서 처음 시도했던 그 나의 습득된 무언가를 가장 연기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작품이 있을까요? 그거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었는데, 왜냐면 작품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작품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금 연기했던 것들을 다음에 적용해보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작품들을 새롭게 접근하고, 그리고 연출자와 그리고 캐릭터가 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해 보려고 했지. 하지만 연기적으로 매번 작품을 대할 때마다 갖는 거는 약간의 본성을 좀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연기적인 분석이나 그렇죠. 분석을 하다 보면 스스로한테 갇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물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내 성격이 구축되기도 하지만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여백을 좀 남겨놓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느껴지는 대로. 근데 그것들이 연출자와 잘 맞아 떨어지면 방향성이 좀 잘 맞는 거고, 만약에 맞지 않더라도 저는 이건 모두가 공동작업이기 때문에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그 다음에 적용한 부분은 사실 네, 일단은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아요. 질문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서 무언가를 배운 걸 사실 기계적으로 꺼냈을 수 있는 작품이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없을 테고, 그게 몸 어딘가에 혹은 기억 어딘가에 네네, 남아서 필요한 부분만큼 꺼내어 네네. 쓸 수 있는 여유로 또 같이 작용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역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긴 한데, 의외로 연기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체적인 작용이 필요한 작품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무명이 가만히 있는 작품이 아니라 정말 뛰고 부르고 네. 관찰하고 해집고 다니고 네네. 이래야 되는 육체가 필요한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옷이 되게 얇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무명이 입고 있는 옷이. 그래서 배우들이 좀 위험한 스턴트 촬영을 할 때는 옷 안에 뭐 보호대 같은 걸 갖추기도 하고 좀 다치지 않게 하는 장치들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런 장치를 전혀 할 수 없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얇은 옷들을 입고 있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많이 신체적인 상해가 있었겠다, 배우에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 삭제된 씬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인과 산에서 결투하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무명 옷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얇았어요. 하지만 이게 또 안에 뭔가 보호대를 한다거나 하면 이제 화면에서 튈 수가 있으니까 감독님께서 진짜 한 번만 이렇게 한 번에 끝낼 테니
무대 없이. 그리고 그 사전에 감독님께서 정말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제작부나 연출부에서 준비를 먼저 해요. 만약에 현장에서 다칠 만한 상황들이 있을지 먼저 점검을 하는데, 감독님은 그날 본인이 나오셔가지고 일일이 자갈 하나하나 다 빼다니시면서 다칠까봐 조금은 많이 신경을 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촬영이 좀 하루 반나절 이상을 찍게 된 거예요. 그 씬 자체를. 저도 촬영할 때는 몰랐어요, 사실. 왜냐면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몰랐고 그냥 연기하는 데만 막 눈에 불을 켜고 연기를 하다가 오늘 그래도 잘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했는데 정말 온몸이 다 좀 멍투성이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순간들이 이 작품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다치거나 한편으로 이제 그 숙소에 와서 이렇게 있을 때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크게 뭔가 지금까지 제 작품들이 조금 많이 과격한 씬들이 좀 많기도 했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영광의 상처처럼 내가 이 역할을 위해 정말 고군분투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스스로한테 나름의 뿌듯함, 그리고 스스로 약간 그래 장하다 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실은 배우로 살면서 겪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뭔가 화려한 차림과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흙바닥에서 구르고 와이어에 매달리고 네. 눈썹도 밀어야 되고 막 이렇게 유난히 왜 이렇게 힘든 거 많이 했을까요? 그렇게 배우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하는 네. 시간들이 완성이 되기 네. 때문에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제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맷집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감내하는 게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기에 또 스크린에서 스크린 밖에서 또 천우희 배우의 어떤 화사하고 완벽한 모습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한테 문병 갈 때 저희 과일 사가잖아요. 네네. 그때 다쳤던 천우희 씨를 그때는 위로할 수 없었지만 또 뭘 주셨나요? 여러분 곡성의 특산품이 곡성 멜론이래요. 어머. 그래서 곡성 멜론을 감사합니다. 당시에 많이 다쳤던 우리 배우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있습니다. 백수인이 말하는 힘이 되게 좋은 건가 봐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처럼 이것은 강렬한 기운의 영화이기도 하고 굳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좀 따지자면 굉장히 강한 남성성의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천우희 배우도 그렇고 효진 역할을 하는 김한희 배우의 더 엄청난 에너지도 있긴 하지만 네. 좀 다른 영화와 달리 다른 기운을 써야 하는 영화였겠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이 배우가 세운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내가 이 기운에 잡아먹히면 안 된다는 게 전부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저 그때 되게 괜찮나 봐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선배님들과 그리고 엄청난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잖아요. 그 황해라든지. 근데도 이상하게 제가 거기서 약간 나약함을 보였다거나 아니면 소위 쫄렸다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굉장히 흥분됐고 즐거웠고, 그리고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 그 이제 촬영하신 감독님이 정말 열정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감독님이 그러니까 연출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이 굉장히 집요하신데 그 집요함에 제가 더 신이 났었던 것 같아요. 네, 촬영할 때도 물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정말 갖고 있는 자연광을 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촬영을 못하고 집에 돌아간 적도 되게 많아요. 저는 왜냐면 항상 매직 아워에 그냥 서 있잖아요. 근데 그 30분 찰나를 못 찍으면 저는 그냥 집에 가야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돌아갔던 시간들이 이게 아니라 그래
꼭 내가 얻어내고 말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 장면 중에서도 정말 저희끼리는 이제 얻어 걸렸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친구들 이제 친구들이 막 그 일본인 사체죠, 이제 사고가 나서 치울 때 제가 저 위에 언덕에 서 있어요. 근데 그날은 촬영을 원래 못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대기를 하다가 해가 떠서 오늘 촬영도 공쳤구나 이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홍경도 촬영 감독님이 잠깐만 저기 빨리 올라가서 저기 쓸 수 있냐고. 그래서 저희 장비팀이랑 촬영팀이랑 막 올라가서 쓴 거예요. 순간, 근데 그 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촬영을 하고 딱 봤는데 제 시선 각도와 움직임과 그때 운무가 싹 흘렀어요. 근데 그 한 장면을 딱 포착을 한 거예요. 사실 그게 참 뭔지 어떤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끼리는 그 하나의 찰나를 포착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맛에 또 연기를 하는구나, 이 맛에 또 현장에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내가 기운에 지지 말아야지, 어떤 딴딴함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벌써 제가 주어진 역할 자체가, 무명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두려울 게 없었던 게 더 맞다고 싶어요. 그 한 컷의 장면은, 그리고 그 시퀀스 전체는 곡성이 공개되고 나서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됐던 시퀀스이기도 하죠. 너무 기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굴러가는 게 사실은 현장인 건데, 포착한 촬영 감독과 거기 또 모든 상황을 맞춰준 테크니션과 정말 순간의 집중력으로 무언가를 딱 뽑아낸 배우의 모든 삼박자가 맞았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장면인 거죠. 곡성을 다시 보실 기회가 있다면 그 내려다보는 아주 서늘한 유령의 얼굴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를 찍을 때쯤을 생각해보면 천일 배우에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의 시기이기도 해요. 항공조라는 작품이 있었고 손님과 헤어화를 거쳐서 이후에 곡성이라는 작품을 선보이게 됐는데, 아마 이 작품은 이 즈음에 충무로에서 20대 막 떠오르는 그 신예 배우에게 사람들이 갖는 기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 그리고 또 배우 개인의 어떤 욕망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곡성을 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뒤늦게 해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때쯤에 사실은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타이밍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은 이쯤에 경력이 되었을 때 작가 영화 안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가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어떤 야심이 작게나마 있는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짐작도 지레해보게 돼요. 어땠던 것 같아요? 이때는 뭐가 중요했나요? 천일 배우에게 진짜 무엇이 중요했던 시기일까? 이때는 생각보다 개봉이 굉장히 늦게 됐어요. 그래서 촬영부터 개봉까지 2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처음에 이 작품을 대할 때와 개봉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달랐을 거고, 그러니까 달랐다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번 그런 것 같아요. 다 항상 시간은 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가짐도 다르고, 물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접근 방식들이 조금씩 시각이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곡성 때만 해도 저도 오디션을 봤었고, 어떤 야심이라기보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있어요. 항상 그 당시에 신인이다 보니까 작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큰 작품이 아니라 배우로서 조금 더 입지가 다져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연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연기를 계속하고 싶은데, 다양한 기회를 받으려면 결국은 입지가 좋고 훨씬 더 인지도가 많아야지 저한테 기회가 그만큼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저는 선택되어진 작품이었고, 개봉 당시에는 아마 새롭게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왜냐면 항공주 이후에 또 아예 다른 모습으로 선보였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셨을 텐데, 글쎄요. 그런 기대감은 항상 너무 감사한데, 그 기대에 뭐랄까요, 뭔가 어떤 중압감을 갖는다거나 이렇다기보다
요즘 드는 생각은 결국은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내 진심이 쌓여서 나의 작품들이 많은 분들한테 생명력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큰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제 팬들은 저보고 소우희라고 부를 만큼 계속해서 작품을 하는 이유도 작품을 해 나갈 때마다 스스로한테 느껴지는 성찰도 있고 그리고 배움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고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일단은 무언가 제가 저한테 주어진 것들을 잘 해내는 게 가장 큰 목표였겠죠. 네. 이 광기 어린 에너지와 정말 징글징글한 흡입력과 폭발력을 갖췄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국성이라는 작업을 함께 만든 다른 사람은 천우희 배우의 현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로 한 분과 연결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나홍진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리면서 이런 특별전이 있는데 전화 연결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도대체 언제 하나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네, 빨리 나홍진 감독님께 전화를 네. 걸어서 네, 오랜만에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죠. 약간 굉장히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우희 씨. 안녕하세요 감독님. 지금 관객분들하고 GV 진행 중입니다.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덕분입니다. 감독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은선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객 여러분들 나홍진 감독님께 오랜만에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천우희 배우의 곡성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희 배우에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 에너지에 굉장히 압도당하고 즐겁게 즐기기도 했던 영화다 이런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감독님은 현장에서의 천우희 배우의 그 에너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 먼저 우리 우희 씨 작품전 열린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희 씨를 모시고 올 때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이 배우분이 오셔서 두 다리 오디션을 볼 때 두 다리를 땅에 박고 굳건히 서서 무슨 어떤 나무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배우가 제일 어려운 면이 서 있는 연기, 그 다음에 걷는 연기, 뭐 이런 연기들이 제일 어려운 연기 같아요. 근데 우리 배우분은, 우리 우희 씨는 처음에 자 우희 씨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하더니 두 다리를 땅에 딱 이렇게 두 개를 딱 박아 넣으시더니 아랫배에 힘을 빡 주시더니 시작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요. 그 당시 홍명표 촬영 감독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유일무이했죠. 그래서 이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파워풀하고 뛰어난 배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뒤도 안 보고 저희가 모셨죠. 하여튼 제 첫인상이 그랬었어요. 우희 씨 모실 때. 예. 다리에 힘을 딱 주셨다는데요. 아랫배에 힘을 딱 주시고 기억나세요? 오디션 보던 순간들? 네, 오디션 봤을 때 뭐 해보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우희 배우는 질문이 많은 배우였나요? 어땠나요, 감독님? 아니 뭐 현장뿐만 아니라 계속 질문하시는 분이시죠. 계속 말씀하시고 뭐 어디 들어도 계속 여쭤보고 계속 얘기.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되게 많이 친해졌었어요. 예. 지금은요, 감독님? 근데 뭐 배우 같지도 않고 동생 같기도 하고 전혀 그런 느낌 없이 거리감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는데 많은 얘기를 해주죠. 아니 많이 친했었다고 얘기하시니까 우희 배우가 옆에서 지금은 그럼 어떠냐고 볼멘 소리를 하셨거든요. 네. 지금 연락 안 하죠. 아니, 농담이고요.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제 창의적에 제가 우리 씨 너무 모시고 와서 보고 싶었는데 제가 우리 씨 잘 알다 보니까 우리 씨가 우리를 모실 그런 뭐 틈이 없더라고요. 못 모시고 와서 제가 죄송해서 연락도 못 드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런 우리 씨 특별전이 열려서 또 이런 기회를 또 통화를 했습니다. 감독님, 그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가, 그러니까 해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왜 만들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목성이요? 네. 당시에 제가 좀 계속 그 스릴러, 범죄물, 이런 영화들 그 두 편을 찍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취재도 많이 다니고 많은 분들 만나게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가해자분이 좀 피의자가 있다는데 피의자가 계시다는데 늘 가해자가 어떻게 가해를 가했으며 어떤 원인에서 이 가해를 가하게 됐는가,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는가, 이런 부분에 제가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연히 어떤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하면서 이제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이 영화였어요. 그러면 어떤 피해를 당한 입장의 분들은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걸 시작하게 됐죠. 답변 감사합니다. 감독님, 지금 오랜만에 재상영이어가지고 다들 처음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작품을 또 보신 분들도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이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전화 드릴게요. 우희 씨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 진짜 감사합니다. 나우진 감독님 차기작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기다렸는데 이거밖에 안 해요. 이렇게 나중에 그러시는 거 아닌가 싶고, 방금 피해자 이런 얘기들도 하셨지만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를 지금 다시 보시면 거기에도 굉장히 종교적인 모티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파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때가 이 곡성을 만들 무렵이 아닐까 싶고, 이 이후에 랑종이라고 태국 감독과 같이 제작을 하셔서 본인이 연출하신 건 아니지만 그 작품을 만드셨잖아요. 그때 사실 나홍진 감독님 하셨던 얘기 중에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서늘하게 기억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랑종 기자 시사회였어요. 근데 그때
그때도 이 곡성에 이어서 좀 영적인 존재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야기하신다는 어떤 표현에 나오신 감독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저희한테 갑자기 기자님들 귀신 있다고 믿으세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분위기가 말투로 정말 서늘해지는 안 믿으면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자회견을 마쳤던 기억이 있고요. 오랜만에 연결해서 또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네요. 저도요. 어색하기도 하고. 관객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실 테니 몇 분 정도 질문 받아보고 자리 저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우가 한번 지목해 주실까요? 저기 여자분이 가장 네, 세 번째 줄에 빨리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하면 되나요? 일단 제 배우자가 서운해할 정도로 천우희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명의 의상이 공복 상의나 가디건이나 그리고 효진이의 머리 핀같이 변화가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런데 무명이 기본적으로 입고 있는 하얀색 원피스에도 혹시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반부에 이제 결말에 다다랐을 때 정구가 만약에 닭이 3번 올 때까지 무명의 말대로 기다렸다면 어떻게 결말이 바뀌었을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그 의상은 다른 것들은 이제 의미가 있지만 상징이 있지만 처음에 입었던 무명 옷은 저희끼리는 가장 그러니까 아무 존재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순수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흰색 의상으로 만든 거고요, 맞춘 거고요. 그리고 그 닭이 3번 울고 나서 갔을 때라는 건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사실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했어요. 왜냐면 어떤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작품이 처음에 그 씬이 이 작품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일본인이 낚시를 하는 것처럼 상황은 정말 어떤 게 얻어 걸릴지 모르는 거고 우리는 항상 신에게 묻는 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는 걸 항상 묻곤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도 저희가 얘기하는 거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라고 하는데 인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내 딸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데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인간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업이고 카르마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는 것들부터 다 내려왔고 그리고 인간만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인간만이 죄가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 말라고 했어도 가지 않더라도 어떤 결과는 좀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은 저 나름 했습니다. 네, 흥미로운 해석이고요. 배우자분과의 원만한 합의 바라고 대점이 입건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중앙 좌석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우희 씨? 저기 네 여기 네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네 계십니다. 예, 우선 오늘 정말 작품을 제가 개봉할 때 보고 이번에 또 처음 본 건데 개봉할 때 본 이후에 이번 다시 본 게 이번에 처음인데 뭐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 처음 봤을 때는 차라리 좀 명쾌했던 것, 제 나름 받았던 느낌 명쾌했던 것 같은데 그를 이제 다시 보고 나니까는 뭔가 굉장히 이것저것 혼란스러운 점이 많고 아무튼 정말 잘 봤고요.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배우님 이거 곡성 같은 거는 오컬트나 호러 장르 관련해서 배우님께서 배우로서나 아니면 뭐 배우님 스스로 관객으로서나 혹시 뭐 굉장히 재밌게 봤다거나 아니면 배우로서 어떻게 깊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으신지 그리고 뭐 오컬트나 호러 장르 그게 꼭 아니더라도 혹시 요즘 굉장히 앞으로 해보고 싶다던가 요즘 꽂혀 있으신 그리고 좀
몰두하고 있으신 그런 장르적 부분이 있으신지 그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면 굉장히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호러를 못 봅니다. 다들 제가 막 피 많이 나오는 거 정말 어렵고 너무 정말 어질어질해요 하면은 제가 우상에서도 이렇게 수저를 입에다 꽂거나 칼로 찌르거나 아니면 이 무명도 일광에 정말 피를 토하게끔 만드는 무시무시한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건 연기를 해나갈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겁도 안 나고 무섭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실제로 호러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연기할 때 더 쾌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좀비물도 잘 보지 못할 정도로 약간 심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라고 곡성과 우상과 잔혹 동안 손님을 찍으신 천혜 배우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요즘 제가 정말 뭐 해보고 싶었던 장르를 물어보셨는데 아주 양극단에 있는 작품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아니면 좋은 작품을 볼 때마다 나도 저런 연기, 저런 장르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매번 갖고 있는 거는 뭐 액션은 항상 하고 싶지만 그 양극단에 놓였다는 게 뭐냐면 저는 SF물이나 아니면 정말 인간적으로 세밀하게 일상을 그릴 수 있는 작품들을 꼭 연기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들이 선이 다 굵직굵직했잖아요. 물론 멜로가 체질도 일상을 담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아주 땅에 붙어있는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인간의 세밀한 내면을 보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소소한 일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기도 저는 제 나름의 모습을 제가 스스로 보고 싶기도 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두 장르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 사이를 유연하게 오갈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있기 때문에 각 두 가지를 또 각각 찍으시는 모습을 조만간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지금 장기영 씨랑 준비하시는 드라마가 약간의 장르적인 성격이 또 작품일 것으로 기대가 돼서 또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질문 주신 관객분? 맨 앞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네. 네, 7년 만에 곡성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혹시 천 배우는 일기에 쓰신 대로 이루어지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써놓은 것 중에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앞으로 7년 뒤에는 천의 특별전 말고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다면 아니면 해외 영화제나 해외 감독분들과 작업을 하신다든지 뭐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7년 뒤 어떤 자리 뭘 하고 계실까가 궁금합니다. 일기를 공개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죠. 일기는 매일매일 쓰는데 글쎄요. 어제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어제 한 거는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네, 스스로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저 스스로 뭔가 본능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그런 항상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박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가 칭찬을 하거나 할 때도 사실 의심을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한테 안주하게 될까봐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항상 칭찬을 들으면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니 머쓱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년 배우 정도의 경력이 돼 있다면
내가 항상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아직 나는 부족하고 더 배워야 해, 최선을 다해야 돼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서도 약간은 이제는 내가 어떤 한 배우로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인정은 뭐랄까요, 이 나이에서 오는 게, 저 물론 나이 어립니다. 나이 적고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해 나가면서 어떤 경력에서 오는 성찰인 것 같아요. 그냥 물론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뭐랄까요, 노력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물론 그런 소망도 있었지만, 꿈도 있었지만 그 미래를 위해서라기보다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오늘 하루를 더 뜻깊게 의미 있게 이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런 얘기를 썼고요. 그리고 7년 후는 아마도 글쎄요, 그냥 원하는 방향은 있지만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7년 후에도 이런 특별전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작품들로 관객분들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지켜봐 주세요. 네. 7년 뒤에도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꼭 다시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일간의 특별전을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국성 상영도 끝났고 이제 정말로 문을 닫을 시간이에요. 너무 아쉽죠.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고 저희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일 동안 오신 분들도 있고 3일 하면서 이제 제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는데 모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를 처음 보시게 된 건 아마 다 작품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작품을 만났던 저에게 이렇게 자리해 주신 거는 애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말에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어떤 행보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마음으로 계속 연기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내일 월요일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물 배우와의 첫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한공주 때 우희 씨를 처음 만났던 네.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본 바로는 앞으로의 걸어갈 길 역시 어떤 믿음에 의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저도 활동하시는 동안 옆에서 더 많이 기록하고 좋은 질문들로 우희 씨의 만나를 응원하겠습니다. 자리 마무리하기 전에 관객 여러분과 같이 사진 한번 너무 찍으시고 좋아요. 자리를 얌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주신 윤선 기자님한테